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저기 왜 나와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여기 은평구 진간동 100번지 은평 헬스티아 1층 여기 보시면 은혜 성모 약국이라고 약국 건물이 경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러 왔고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약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약국이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또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려면 현장에 와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현장을 가보면서 전체적인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가를 보러 임장을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보려면은 실제로 병원 앞에서부터 병원에서 사람이 환자들 같이 건너가면서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물 또는 다른 약국으로 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보다는 실제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건너서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입구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오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에 신호등이 4군데가 있고요. 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저쪽으로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이따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동선 한번 쭉 보시면 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의 다 왔지만 병원 입구거든요. 환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하려면 저희도 알지만 진료받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또 가셔야 되는데 뭐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지하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셨다가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가 지금 보면 병원 출입구거든요. 출입구에서 대부분 나오셔서 이 중에서 어디로 동선을 흘러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는 동선 자체가 사실은 갈 수 있는 동선이 거의 없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도 없고요. 건너편도 가려는 신호등이나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쪽 동선을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랬다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약국 가는 거겠죠. 물론 대학병원에서 자체에서 약을 받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근처 약국을 통해서 약을 구입하게 되시는데요. 저기 신호등이 나와 있는 건너편 쪽에 있는 약국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 저기 경매 나온 물건이죠. 은행 성모병원 약국 쪽으로 건너가시게 될 텐데 정말 이 물건에 저희가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아닌지 알려면은 나오신 분들이 글로 가시는지를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카운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저 약국까지 가시는지도 볼 거고 지금 잠깐이지만 이 인원들이 얼마나 나오시는지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얼핏 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왔다 가시게 되고요. 저희가 똑같잖아요. 병원 왔을 때 저희도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한번 왔다 가시려고 하면 예약하는 것도 최소한 한 달 이상 뭐 몇 개월 걸려서 오고 왔다 가실 때는 약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서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왔을 때 약국에 가서 얼마나 또 많은 약을 구입하시는지 실제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저기 앞에 모양을 한번 보시면 건너가는 분들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직접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제 신호에 따라서 건너가시는데 과연 저분들이 가셔서 다 지금 저기 종이에 처방전을 들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디 약국으로 가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건너가셔서 저렇게 지금 약국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옆에도 있고 여기 약국도 있고 사실 저희가 좀 되게 단순합니다. 지나가다가 바로 앞에 가까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데를 가장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정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는 건물은 이 바로 옆에 저 건물인데 병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위치가 좋아 보였지만 이 건널목을 지나서 왔을 때 봤을 때 위치상으로는 사실 살짝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네 번째죠. 네 군데니까
네 번째 가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분들은 굳이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해서 돌아서 저기까지 기억해서 가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이 인원을 저희가 이 촬영하는 동안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될지 뭐 2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카운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번 가시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도 사실 보겠지만 반대로 저쪽 건너편에서도 신호등을 통해서 지금 약국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잠깐이지만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쪽과 저기 가톨릭 정문 약국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시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면서 저희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쪽 건너편에 있는 약국, 여기 있는 약국까지 지금 제가 본 것만도 한 6개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구파발역까지 한번 저희가 동선 한번 따라가 볼 텐데, 그때까지 몇 개 약국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문제로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 같이 한번 또 동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와서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실 거라면 구파발역이 지금 가는 저희 동선에 따라 한 번 더 신호를 건너서 옆으로 커서 코너를 지나서 가야지만 대중교통이라든가 지하철역을 타기가 편합니다. 그 라인까지 저희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요. 여기에서 과연 몇 개의 약국이 있는지, 근데 왜 이렇게 또 약국이 많은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잠깐 건너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 29.29평으로 감정가 27억 4천만 원 나와 있고요. 지금 한 번 떨어져서 21억 9,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 되게 비싸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에 약국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약국에서는 아마 계속 그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희가 짐작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과 확정일자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받고 대항력 있는 걸 주장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표시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이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표시로 의지 표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짐작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건물을 좀 다르지만 인천 서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에서도 한번 입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대학병원 앞에 약국이었는데 전용 면적은 좀 더 큰 한 52평 되는 근린 시설이었지만 감정가 3억 8,300짜리 그 약국이 놀라지 마세요. 인원이 18명이 들어와서 무려 500%가 넘는 522.42%에 2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됐냐? 근데 다시 말하면 일반 저희가 학교 병원이나 이런데 말고 이런 건물들의 약국들도 사실 내과라든가 이비인후과가 있으면 약국들이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권리금을 주기도 하고 1층 상가보다는 좀 비싼 금액으로 사실 임대를 놓거든요. 그 이유는 처방전,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처방전 하나당 보통 약 한 10,000원 가까이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병원 통해서 손님이 와서 처방전을 갖고 100명이 온다면 하루에 매출이 100만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00명이 오면 매출이 1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매출이 하루에 만약에 1000만원 매출이라면 30일이라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열흘이면 1억 3억인가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약국들이 보통 병원이 있는데 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대학병원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약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가면서 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약국 건물이 처음에 저도 2015년에 이 건물을 약국 건물 낙찰받을 때만 해도 저희가 11억을 썼어요. 사실 2등 금액이었습니다. 차순위 금액이 11억이었는데 낙찰 받을 줄 알았어요. 3억짜리니까 저희가 쓴 금액도 거의 300%를 넘겼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20억이 넘게 잡은 이유는 이런 약국 자리들은 약사분들 또는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탐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리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권리금도 크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구파발역까지 한번 가면서요,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또 가는 도중에도 약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미리 한번 잠깐도 봤지만 10개 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에 미리 와서 주차하고 한 건물이 이 건물이고, 이 해당 건물에 저쪽 병원 쪽에 1층 건물이 경매로 나온 거고요. 이 건물에 주차하고 이 안에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따가 사실 또 여기서도 밥도 먹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비가 아깝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주차비가 진짜 아깝기도 하고 밥을 먹고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또 있을 겁니다. 주변 상권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뭐 약국들이 계속 연이어서 바로 앞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또 성모약국병원, 여기도 또 천사약국병원, 이렇게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충 봐도 10개가 넘는 약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상권을 보셔도 새로 여기 은평지구 자체는 새로 그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계속 또 아직도 개발되는 곳들이 있는 정도로 보시면 상권들이 보시면 굉장히 잘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의 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신도시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7년, 10년이 걸린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보시면 여기 1층에 아직도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무인이와 이렇게 나가지 않은 상가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특히 상가들이 굉장히 공급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 쪽 안쪽에도 사실은 경매 나온 물건이 있는데 그건 오늘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상권이 스타벅스라든가 커퍼즈라든가 이따 지나가면 뭐 롯데리아나 롯데마트도 있지만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형성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병원서부터 여기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도 있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걸음으로 사실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천천히 걸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지하철역 구파발역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나 건물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새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부터 주상복합, 그 다음에 오피스텔까지 상가부터 해서 건물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신축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가서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 좀 낯설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많은 좋은 물건들, 재밌는 물건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너편에도 이제 2번 출구, 구파발역 2번 출구가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아까 저희가 병원에서 건널목 건너고 왔을 때 도착할 수 있는 위치로 봤을 때 이 구파발역 3번 출구가 이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착하면 전체적인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여기 구파발역 3번 출구까지 여기까지로 일단은 기준을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시간이 대충 나오실 거예요. 그게 한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국 그 성모병원의 앞에 나와 있는 은혜 성모 약국 같은 경우도 보증금 1억에 500인데 어쨌든 이 27억 4천에 나와 있는 감정가는 제가 봤을 때는 분양받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29평이니까 경매는 보통 분양 면적보다 곱하기 2를 해야 분양 면적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가 대비 따졌을 때 한 분양평당 한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아마 분양이 됐던 것 같고, 특히 약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대료는 1억에 500이 잡혀 있고, 사실 요새같이 경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쉽게 그 정도 금액이 나갈 정도의 상권은 아닐 수 있으나 약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병원 앞에 약국이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옮겨서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물건을 한번 쭉 둘러봤고요. 한번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에 앞에 와 있고요. 이 해당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은혜 성모약국에 경매가 나왔고, 감정가 27억 4천만 원에 나왔던 게 지금 한번 유찰돼서 21억 9,2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전용 면적 29.29평. 그러니까 상가는 항상 전용 면적으로 경매는 나오지만 실제 상가 평수는 분양 면적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분양 면적이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 6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권은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지만 감정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매물 자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본건은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이지만 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거나 근처 부동산 또는 분양 사무실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법원 매각 물건 명세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소유권은 건물과 같이 이전할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소유권이 많이 좀 변경됐던 물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전이 만약에 안 되는 물건이었다면 이렇게 매매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입찰하실 때는 여러분이 더 확인하셔야겠지만 대지권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는 걸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 보증금이 보증금 1억에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환산해 보면 환산 보증금이 한 6억이 되고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다 보니까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고 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분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난 대항력이 있어.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은 계속 계약을 하고 싶어 라는 의사표시로 보여집니다. 제 그냥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분은 재계약을 한동안 계속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차 1억에 500을 저희가 만약에 최저가 21억 9,200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 약 나옵니다. 사실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에서도 사실 메리트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분이 2020년 5월에 임대차를 하셨고 상가 임대차 법이 바뀌어서 이제 10년 단위긴 하지만 만약에 계약서까지는 저희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되시게 되면 법원에 가셔서 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그 서류 안에 아마 이분이 임대차 계약서도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1년 단위 계약인지 2년 단위 계약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단위 시간 안에서 계속 법정 한도안대로 뭐 5%면 5%겠죠. 그 한도를 계속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분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대항력도 있지만 그리고 10년 임대차 보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분이 나가신 후에는 아까도 계속 저희가 촬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의 특성상 이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살려는 약국 약사분들이나 또는 제약회사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잠깐이지만 이 병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시나도 한번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약국까지로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건널목 바로 앞에 있는 2개, 3개의 약국에 대략 한 20분 동안 저희가 잠깐 카운팅한 거로도 약 한 75명 정도의 인원이 약국으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지만 보통 이 처방전 하나에 대략적으로 한 10,000원씩의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약사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실제 1,000원을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방전 하나당 대략적으로요. 물론 이제 한 달치나 이런 건 또 다르겠죠. 하루 기준이든 3일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약국에 하루에 저희가 봤을 때 한 1,000명 가까이 사람이 온다면 하루의 매출은 1,000만 원인 곳이다. 그럼 30일 계산하면 한 달 매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사실 경매라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순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와보셔야 돼요. 사실 오기 전에는 바로 대학병원 앞에 이 약국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였고 지금도 메리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동선을 확인해 봤을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건널목 건너서 바로 정면에 있는 눈앞에 맛있는 뭐가 있는 것처럼 정면으로만 들어가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국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갔었고 그 다음에 옆에도 가시긴 하지만 전체 비율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잠깐이지만 가장 정면에 있는 약국이 가장 많이 가더라.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사실 2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오셔서 하루 종일이면 제일 좋죠. 또 비 올 때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비 올 때도 와보셔야 되고요. 날이 좋을 때, 날이 나쁠 때 아침, 저녁 오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여기 유동인구나 이런 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정말 힘드시면 일일 아르바이트 써서라도 하루에 얼마의 유동인구가 있고 이 약국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정확한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500명은 들어온다 라고 하루에 500만 원을 수익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30일이라고 해도 매출이 1억 5천이 되는 곳이니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 월세 500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본다면 500만 원 못 낼까요? 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거고 기본적인 상식일 수 있겠지만 보통 임대료는 매출의 한 10% 정도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지만 은혜 성모약국에 하루에 500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 그럼 500만 원 매출이 나오고 30일이면 1억 5천의 매출이 나오는 곳이라면 1,500 월세를 낼 때까지는 이 은혜 성모약국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상가 자체가 약국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의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 뒤쪽 뒤편은 다 공실이고 비어 있어요. 완전 다르죠. 지금 이 약국과는 완전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실과 뒷면 상가들은 빈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2015년에
인천 서구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약국 전체, 그러니까 통건물이었지만 나왔던 게 감정가 3억 8천짜리를 입찰을 했을 때도 18명이나 입찰해서 감정가 3억 8천인데 낙찰은 무려 얼마에? 20억에 낙찰됐었다는 거. 그것도 그 감정가 대비하면 500%가 넘는 521%에 낙찰됐었고, 저도 이 물건에 관심 있어서 컨설팅을 해서 입찰했었는데 저는 2등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등 가격이 제가 쓴 가격이 1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도 감정가 대비 3배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으나 이 낙찰받은 분은 이 세입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분이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놓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만큼 약국의 특수성이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이 물건을 저희가 보면서 병원에서부터 걸어서 건널목에서 구파발역까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그랬더니 걸리는 시간도 대략 나와 있어요.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약국도 대략 10개에서 연 12개 정도 대략 12개 정도. 그러니까 한번 제가 동영상 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약국이 있더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약국이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속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건널목 바로 앞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 제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봤고 지금도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동선상으로 봤을 때는 건널목 바로 앞에 있는 약국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잠깐 지켜봤지만 맞아 보여요. 그리고 또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약국도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한번 살펴보셔서 똑같아 보이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거에 옆에 동선 하나가 틀어짐으로써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놓으신다면 나중에 상가를 보실 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한데 계속 다양한 물건 그리고 좀 색다른 물건들로 계속 여러분한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